안녕하세요. 저는 딸이고요. 아빠입니다. 와. 어색해. 현서야, 아빠가 새로운 컨텐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 우리 유튜브 그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빠 비율이 남성 비율이 20%나 돼. 아빠도 깜짝 놀랐어. 몰랐는데. 6,000명. 지금 뭐 36,000명 정도로 봤을 때는 6,000명 더 되는 거지. 한 7,000명 넘어서 7, 8,000명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 아빠가 이제 많다는 건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최민준 아들 TV도 있고, 뭐 아들의 애라는 책도 있고, 엄마들이 이제 동성인 딸 키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는데, 이제 이성인 아들 잘 모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이해가 안 있고. 되니까. 그래서 아들 TV라든지 아들에 관련된 지식이나 채널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빠들이 딸하고 어떻게 관계를 좋게 하는지, 아빠들은 딸하고 어떻게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좀 없는 것 같아서, 현서랑 아빠랑, 그런 거를 좀, 아빠 딸 TV. 아빠 딸 TV 형식으로, 현서가, 아빠들한테 딸하고 친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빠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빠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서 내가 아빠보다 센빠이야, 센빠이. 센빠이가 뭐야? 선배. 아. 선배님이라고 하세요. 센빠이 한 부분 빼자. 일본어 이렇게 쓰는 거는 이제 그래 좋지 않아, 반응이 현서야. 일본어 쓰면 사람들이. 시끄러. 아무튼, 그래서, 아빠랑 현서랑,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도 아빠랑 현서도 아빠가 그렇게 항상 좋은 아빠는 아니었잖아? 언제는 나빴어. 언제는 나빴었고, 지금도 아빠도 같이 노력하면서 현서랑 어떻게든 더 친해지고 좋은 아빠가 돼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 아빠가 해왔던 과정들, 현서가 또 아빠한테 바라는 거, 또 섭섭했던 부분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여기서 아빠랑 솔직하게 대화를 하면 될 것 같아. 현서 생각을 좀 얘기해줘 봐봐. 무슨 생각? 현서가 오늘 이제 컨텐츠에 임하는 생각. 임하는 게 뭐야? 진짜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컨텐츠를 아빠가, 그동안은 현서 아빠표 영어에 대한 것만 아빠가 얘기하다가, 이제는 현서가 와서 아빠와 딸 TV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새로 만들 거잖아. 그러면 네가 앞으로 아빠만 항상 이 영상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도 좀 고민을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네가 인터뷰를 해보는 거야. 친구들한테 가서 아빠랑 잘 지내는지, 아빠가 어떨 때 섭섭한지, 어떤 때 우리 아빠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다정다감해 보이고, 친해지고 싶고, 이제 말도 더 잘하고 이러는지를 현서가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현서도 취재를 좀 해서 이제 아빠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어떨 것 같아? 굿.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빠들이 우리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빠들이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진 않거든?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현서가 여기에 이제 만들기로 했잖아? 어떤 각오가 있는지 현서의 생각을 좀 얘기해줘. 각오? 우선 내가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 아빠 보면서 얘기해도 되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야. 어떻게 노력을 할 거야? 아빠가 좀 기대를 하는 대로 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좀 생각을 평소에 해보고 할 거야. 좋아요. 현서는 아주 잘할 것 같아. 아빠가 현서하고 얘기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는, 현서는 되게 공감 능력도 좋고 상대방의 마음을 되게 잘 읽어서 상대가 원하는 얘기도 잘 해주고 기분도 잘 맞춰주고 되게 배려심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현서가 되게 잘해줄 것 같아. 끝? 파이팅! 자, 그러면 현서가 우선 현서 아빠를 한번 평가를 해줘봐. 아빠는 어떤 아빠인지. 아빠 별점을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8점? 8점. 아직 2점이 부족하네. 2점이 부족한 일을 먼저 말할게. 안 좋은 걸 먼저. 좋아. 우선 안 좋은 점은 이제는 공감을 잘해줘갖고, 사실
0.5 더 할게. 왜냐하면 원래 그중 하나가 공감 못한다 이거였거든. 그래서 그거 빼갖고 사실 8.5야. 8.5. 8.5. 아빠가 예전에는 공감을 그렇게 많이는 못 해줬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조금씩 같아. 나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0.5점을 추가해준다. 그래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딸의 말에 공감해주는 거 아빠들이. 조금 아쉬운 게 솔직히 얘기해도 돼. 조금 강요하는 느낌이야. 강요한 느낌이야? 그치. 그럴 수 있지. 약간 강요하는 거를 좀만 줄여주면 좋겠어. 아빠가 뭔가 바라고 나한테 기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걸 너무 티내면 내가 좀 불편하거든. 그치. 그래서 약간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아빠가 원하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면은 내가 그때는 할 마음이 막 생길 것 같아. 근데 이제 강제로 뭔가 시키는 거, 명령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지 아빠가.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인데 근데 그렇다고 약간 부탁 느낌은 아니야. 약간 나는 이걸 바란다. 예를 들어 내가 압박감을 준다는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빠한테 이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대신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계속 아빠한테 계속 그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으면은 아빠 어떤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싶다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계속 반복해서 아빠가 내 말의 의미를 알 때까지 계속 갖고 싶다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좋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되 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되 조금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사실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말할 때 아빠의 목소리 톤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신경 쓰이는 거지. 아빠도 느껴. 아빠가 현수한테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실 아빠 일에 일 때문이라서 아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뭐 하진 않을까. 근데 이게 아빠 생각에 사실은 이거는 아빠라서라기보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기대치가 많거나 뭔가 불안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받으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대하는 것 같아. 말할 때. 아빠가 기대치가 많다는 거야, 현수한테? 아빠가 우리 집에서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현수한테 기대치가 높지. 사실 엄마 아빠랑 기대치가 동등하다고 똑같다고 해도 그리고 엄마가 높다고 해도 그거를 너무 티내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거를 약간 좀 기대하고 있는 걸 티를 내면서도 그러면 너무 빡 하는 느낌으로 안 하는 게 바로 엄마.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선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보기만 해도 좋아, 엄마는? 아빠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노력하고 있잖아, 그치? 아무튼 엄마는 어떤데? 현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아빠의 단점이 그걸 바꿔갖고 엄마의 장점이 되거든. 어떻게 하냐면 엄마는 좀 갑자기 얘기하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잘 흘러가게 해서 얘기를 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화 스킬이 쉽지가 않아. 그렇게 하는 대화 스킬이 쉽지가 않아? 그거는 자신의 본심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걸 잘 숨겨? 너무 숨기지도 않고 엄마의 진심을 않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불편하지 않게 얘기를 해줘. 딱 그런 걸 현서가 다 느끼는 거야? 언제부터 부드럽게. 느꼈어, 너? 몇 살 때부터 느낀 것 같아? 3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그렇게 느낀 것 3학년 같아? 중반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좀 성격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어? 좀 뭐랄까? 예민해졌어?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엄마의 기분이나 말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그런 좀 거를 깊게 생각했던 것 같아? 3학년 때부터? 3학년 중반 때부터? 근데 그게 엄마의 장점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현사가 3학년 때부터 그렇게 네가 성격이 바뀌었던 게 예민하게 좀 이렇게 엄마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엄마의 기분 어떨까 이런 거를 되게 좀 생각해봤던 게 그렇구나. 제가 아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적인 거를 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뭔가 한 번에 가려고 하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정답을 알려주려고 하고 그 정답을 못 찾고 약간 헤매는 거를 보면 우리가 못 참는 것 같아. 특히 아빠들은. 아빠도 그랬었고. 아빠는 근데 그 부분에서 잘 하고 있어. 그래? 고마워. 암튼. 그래서 아빠들은 되게, 아이 엄마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애들한테 말할 때도 그렇고,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이성적이 못할 때 그 점을 되게 지적을 하는데, 사실은 엄마나 이제 우리 딸 현서처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이해, 공감해주는 거를 되게 바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빠들이 특히 아들들은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맞는데, 딸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주는 게 사실은 거리를 더 멀게 하고, 아빠랑 말하기 싫게 만들고, 이러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딸한테는 우선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도 우선 현서가 무슨 뭔가 말을 하면 자꾸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행동을 했을 때도 감정적인 어떤 공감이나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고쳐주려고 했던 게 사실 그 문제를 고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고치는 방법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런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바꿔야 돼. 그치. 그러면 현서 엄마는 어떻게 해주지? 현서가 잘못된 걸 했을 때 고치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우선 무조건 부드럽게 얘기해. 무조건 부드럽게 같이 얘기해? 빵 나가지 않고 스물스물 이렇게 가는데 그게 너무 지적 느낌도 안 들고 진짜 그렇게 바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 보통은 제대로 말을 안 하면은 좀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막 반항하고 싶어. 오히려 더 못하고 싶고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더 잘하고 싶어지는. 현서는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잘하는 아이야라는 얘기를 자꾸 해주고 기대를 긍정적인 기대를 해주니까 현서도 그 기대에 미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다는 거지. 진짜 사실 기대는 두 가지가 있어. 그 좀 좋은 기대랑 좀 부담 있는 기대가 있는데 부담 있는 기대는 그 기대를 아빠가 한다고 치면은 내가 불편해. 막 내가 꼭 그걸 꼭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의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이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안 하면은 날 안 사랑하실지도 몰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야. 그치.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엄마랑 아빠는 좀 긍정적인 약간 넌 잘할 수 있어. 넌 충분히 능력이 있는 아이야. 그런 칭찬으로 기대를 부풀려 준다면 그거는 오히려 좋은 기대인 그치. 것 같아. 그게 사실 우리 많은 엄마 아빠들이 똑같은 걸 겪었고 다 알고 있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거든.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해서 어떤 이제 그 학자분이 이제 그런 걸 정의를 했어. 기대치가 크면 그만큼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잘하게 되고 기대치가 낮으면 또 거기에 맞게 잘 안 하게 된다는. That's really true. That's really true. 아무튼 근데 엄마 아빠들이 잘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맞는 말일진 모르지만 자식을 이제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우리 사회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살아온 사회에서는 현서야 되게 경쟁이 치열했거든. 그래? 공부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했어. 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아니면 공부 반에서 몇 등 하는지가. 친척들도 만나면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뒤처지거나 뭐 한글을 조금 늦게 읽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했어? 엄청 불안해하는 거지. 불안해?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얘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힘들 거고 자꾸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게 결국은 부모 나의 무능함이고 내가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남의 시선도 또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한테 이제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서툰 거지.
아빠도 그랬었고 엄마는 그런 걸 엄마는 이제 엄마는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잘해준 것 같아. 엄마는 아빠가 볼 때는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아. 기대치가 높지 않아. 남들하고 막 진작에 경쟁해서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도 중요한데 걔가 아무리 부풀어 있어도 그걸 티 안 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지. 그치? 기대치가 안 높지 않았는데 나는 현서 태어나기 전에 태교할 때도 현서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거 다 맨날 이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다는 거는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 엄마는 현서야 다른 애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를 잘 관심이 없어. 그래서 현서를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지 비교 안 해. 비교를 안 해. 그게 되게 보통 엄마들은 막 영상 보고 다른 애들 얼마나 잘하나 그런 거 찾아보지 않아? 그치. 주로 이제 잘하는 애들만 보지. 잘하는 애들만 보고, 주변에 있는 이제 같이 어울리는 엄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뭐 학원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영어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엄친아라는 것도 있잖아. 엄친아라는 것도 있고. 자꾸 엄친아만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불안한 거지. 저 사람 딸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딸은 못하는 걸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자꾸 불안하니까, 아빠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엄마들은 약간 그런 불안함 때문에, 왜냐면 아빠는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육아에 대한 책임이 좀 덜 해. 근데 엄마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들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더 책임을 크게 느껴서, 엄마 혼자 되게 애가 못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막 이제 미안한 거야. 근데 사실 아빠도 약간 그 교육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애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 하나가 뭐 숙제라든지 뭐 유전소 숙제 뭐 우리 학교일 수도 있지만 숙제가 없기는 하지만 뭐 숙제라든지 뭐 공부 성적이라든지 엄마 아빠의 기대가 큰 것 같아갖고 좀 불안해하는데 그런 거를 좀 풀어주기도 하면서 그치. 또 그걸 같이 도와주고 또 그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많이 동기부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동기부여지. 걸 많이 해주는 게 엄마 아빠 동시에 역할인 것 같아. 그치. 동시에 그게 진짜 아빠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맡는 게 아니고 엄마는 무조건 그 애들 교육 그런 육아에만 신경 쓰고 아빠는 회사 일 신경 쓰고 그런 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그럼, 생각하고 아빠가 조금이라도 그치. 더 노력 좀 더 그치. 애랑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을 갖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그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에서 현서야 여자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 한 30년? 뭐 한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전에는 아빠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게 아빠 역할이고 엄마들은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역할이었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사회가 발전하면서 남녀가 똑같이 대학도 다 가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이렇거든. 근데 결혼을 하면 여전히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이나 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 지는 거야. 심지어는 엄마들이 워킹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 똑같이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데 육아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거는 여전히 엄마가 많이 지고 있고 아빠들은 여전히 육아나 교육은 내 일이 아니고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도 해야지. 그리고 사실은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지 않지만 진짜 애한테 다가가고 싶으면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서야 어떻게 하면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특히 딸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빠도 기억나? 아빠도 원래 현서랑 많이 놀아주지 못했었어. 7살 때, 현서 7살 때까지는. 그리고 현서가 2살, 3살 때는 아빠가 유학 가서서 같이 살지도 못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현서가 7살이 됐을 때, 아빠가 이제 현서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회사도, 딱 6시 되면 퇴근을 바로 해서 집에 와서 현서랑 많이 놀아주고, 그리고 주말에도 어디 안 가고 현서랑 같이 놀아주면서, 그 영상 기억나? 아빠 들어오면 현서가, 아빠! 막 이렇게 했던 거? I will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 보고 싶었어요. 아빠. 그게 네가 8살 때, 7살, 8살 때야.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현서 기억이 나? 혹시나? 그때는 아빠가 사실 그냥 좋았어. 왜 좋았는지, 왜 좋았냐면, 그래서 그때 아빠는 현서랑 놀아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방법들이 뭔지 기억이 나? 그래서 아빠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현서가 생각할 때 아빠들이 딸하고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어? 아니면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